삼성바이오 뼈관절 솔루션입니다. 이런 분들 좋습니다. 관절, 연골, 뼈, 치아, 근육 이상 있는 분들 골다공증 위험 감소시킵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일주일치 무료 증정할 만큼 자신 있는 상품인데요. 한 박스 플러스 한 박스입니다. 이봉규 TV 특가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만 해도 주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이준석이 벌벌 떠는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이가 뭐 신당 만든다고 만드는 건지 네. 뭐 거의 만들 것도 같은데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 깔끔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안철수 의원처럼 오늘 그만두고 내일 가서 바로 만들고 그치?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저분해 좀. 그러니까 지금 저는 탈당도 안 하고 신당도 실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이게 땡깡 부리면서 나 빨리 저 비례대표 당선권 아니면 대구 달라 이거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이게 조금 뭐 그 전에 처음 시작에 언론은 그 탄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신당을 차린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막 몰고 갔었는데 애초 처음부터 신당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아이였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쏙쏙 보이긴 한데 그 이준석 이제 가치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벼랑끝 전술을 막 나름대로 썼는데 네. 벼랑에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막말 대잔치 하고 있고 아무 말 잔치 하고 있고 그냥 노이즈 마케팅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 다른 그 정치 유튜브께서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그냥 미친놈 전략을 가고 있다. 미친놈 전략. 그러니까 미친 척하는 거 있어요. 원래 미친 척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하고는 거. 그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준석이도 그거 좀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그죠. 미친 척 그냥.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서 가능한 뭔가는 있겠지만 이준석은 자산이 어설퍼. 없죠. 어설퍼. 그러니까. 어설픈 미친 척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요. 네. 완전히 자신감 상실해서 떨고 있는 그 표정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송영길이 소리 지르는 거 그때 봤죠? 산동훈 장관 뭐 어린 놈이 이럴 때 그 표정하고 네. 이준석이 요즘 하는 표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싫은데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미친 척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미친 놈의 표정은 저 약간 문재인, 이재명 저쪽 송영길 쪽이고 진짜 미친 놈은 문재인이고요. 거긴 미친 척이 아니라 거긴 완전히 눈빛이 달라요. 거긴 사상이 사상범이야. 완전히 도는 사람이고. 그럼 거기는 번외로 가고. 거긴 1등이지 거기. 그래요? 1등이고 이제 2등이 이제 문재인. 2등이 이재명. 이재명. 근데 이제 약간 이준석과 조국의 눈빛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조국도 말하면서 자신감 잃었는데 약간 이게 미친 척으로 가고 있는 그 길로에 서 있다. 근데 이준석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미쳤다는 거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미쳤다는 게 아니라 미친 척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 있다.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첫 번째 사진이 이번에 그 송영길 출판에 가서 또 저런 표정 오랜만에 보셨죠? 이준석이 함껏 웃는 표정. 너무 이쪽 동네만 가면 얘가 얼굴이 펴요. 이거 봐. 세상 좋아요. 야, 너무 이렇게 둘이는 같은 지금 동병상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사각형에 이제 담아왔는데 성상납 혐의 전 당대표와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의 전 당대표가 만났다. 성대성. 성대성이네. 네. 누가 더 세나. 여기는 20대에 시알리스를 접대받은 거고 20대. 여기는 미성년자를 표현이 안 되는 거시기 한 사람이고. 야, 누가 더 세나. 막상막한데 송영길이 좀 더 세다고 봐야 돼요. 그 문제는.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준석의 이제 바닥이 다 미천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쇼츠 제작도 했었는데 이준석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한 네다섯 명 아니면 6-7명이 본인이 신당을 차리면 구당인지 신당인지 차리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자신 없네. 함께 할 사람이 있다랑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거면 한 100명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아, 네네네. 그냥 이 지금 이제 자기 예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누가 서포트를 해주냐면 윤상현 의원이 덧셈 정치로 가야 된다. 김기현 당대표 담대한 결정을 해달라. 정치는 플러스다. 근데 솔직히 박 기자님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90이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포대기에 담는 것만 생각하는 건데 포대기 빵꾸 나서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김 소장 부군이 저 피부과 의사잖아요. 네. 아니 덧셈 정치에 아니 여드름이 있어요. 짜내야지 그 여드름도 살이라고 그냥 귀하게 여기고 같이 가 여드름을 그러니까. 짜내야지. 그것도 초기에 짜내야 돼요. 아니면 자꾸 커져. 그러니까 흉터 안 남을 때 제대로 달려 짜야지. 그러니까 이때 사실 이준석은 시기를 놓치긴 했으나 오늘이 답이고 내일 되면 늦고 또 내일은 그날이 답인 거고 하루라도 빨리 쳐내야 된다면 그게 답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바람을 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13일 날 하태경 의원은 이제 토론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준석과 유승민과 함께할 국민의힘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그거 같은 한 몸이거든요. 하태경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맞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배지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사람 또한 사라져줘야 되는 게 진짜 국민의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지자들에게는 한 번씩 카톡으로 받기는 받는데 본인들도 그 윤상현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카톡으로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답답해 라고 이야기 지지자지만 이준석을 보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치에서 답을 정확하게 내야죠. 근데 김기현 의원한테 담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사직세 끄고 뭉치면 살고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구랑 뭉치려니까? 그 공산당하고도 뭉치고 김정은하고도 뭉치고 뭐 다 뭉치려는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하고도 뭉치려는 얘기야. 뭉칠 사람하고 뭉쳐야지. 우파가 뭉쳐야 된다. 배신자는 아니지. 그렇죠. 뭐 우파 중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다 뭉쳐야 되면 배신자는 아니지. 그렇죠. 뭉쳐야 될 건 우파 바운더리 안에서 뭉쳐야지. 좌파들하고 뭉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뭉치면 살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제가 따라한 건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또 도발을 했어요. 기승전 공격 대상이 파란 칸에 기승전 공격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제가 제명이 답이다. 왜냐하면 안 돼. 12월 27일을 언급을 하면서 뭐 본인이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할 때 임명됐다. 처음으로 정치권에 임명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쌍특검 표결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훅 또 뒤통수 치는 짓을 한 거죠. 이건 배신자들이 잘하는 짓이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에서 하는 짓을. 이준석이야. 그리고 저기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님 가지고 또 뭐 그 주식 가지고 이야기를 다 끝난 건데. 다 끝났는데 탈 털어서도 없는 건데 그거. 이거는 탈탈 털어서도 없어서 박범계가 사건 종결을 안 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번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좌파들 그 청년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몇 천만 원 들고 개미 투자자 말고 진짜 투자할 때 큰 덩어리 들고 있으면 전화 받고 예 해주세요 하고 끊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무혐의도 난 거고 끝났고 누구 하나 그게 없는 상황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때문에 종결을 안 시키고 괴롭히고 있는 정말 대선 기간 동안 사흘이 멀다고 사람 괴롭혔거든요. 그 내라고 하는 서류마다 다
없으니까 혐의점이 없으니까 종결을 안 시키고 괴롭히는 거를 몇 년, 몇 달,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를 앞장서서 이준석이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저게 우파라고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가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네. 그러면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미리 베이스 까는 거예요. 바람몰이 하는 거죠. 이 굉장히 하급의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담아왔는데 기승전 공격 대상이 윤석열이다. 네. 우리가 보듬고 갈 사람 이준석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당에 함께할 사람들 현역 의원 꽂아 있을 것. 있을 것. 얘 성격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으면 아이고 얘 얼마나 뻥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것 이런 말 안 하지. 뭐 있다가 아니라 아이고 뭐 제가 다 들고 나온다. 여러 명 있다. 여러 명 한 명 있으면요 여러 명 있다고 뻥칠 놈이야. 한 명도 없으니까 있을 것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사항. 이 다음 페이지가 이제 예. 이준석이 뻥치는 게 들킨 겁니다. 아, 뻥 들켰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준석 측 그 이제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한테 공천권 주는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다. 이런 뻥을 쳤어요. 네, 이런 뻥 쳤는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내지 국민의힘 지도부 측근들이나 주변을 통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이기인이 네. 이제 이준석들만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도 저 뽕평을 했는데 네. 이런 나쁜 놈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뻥 치는 거 아니면은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 밝혀라. 에? 혹시 제안했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 다 나쁜 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그 다음에 바로 잽싸게 저기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화했더라고요. 봉평도 그렇고 그 다 주변에서 누군지 밝혀라. 그러니까 이준석 너한테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면 김기현 지도부다. 김기현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인요한 셋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준석이 아니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이긴 혼자 해석한 것 같은데 이기는 이것도 이재명 전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회하면 나 그건 모른다는 거지 아니야 전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였어요. 아 예. 천하용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준석이 준석이한테. 최고다. 근데 이거를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준석의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멘트가 딱 나왔냐면 그 천하영인 중에 천하람과 다른 사람 앉아 있는데 학력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아 나도 하버드 복합전공 흐흐흐 하면서 말을 거기 멘트 제가 저번에 학력 얘기 나오면 준석이가 제일 바들바들 떨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을 아 나도 복합 전공했고 표정 아시죠? 입 여기 하관 딱 고정해서 하는 거. 그러면서 복합 전공 흐흐흐 하는데 앞에 사람들도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천하용인도 이준석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허원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모인 게 그때 이제 요 몇 마리 요것도 떨어져 나갈까봐 나 당 공천권 받는 비대위원도 나한테 지금 여러 갈래로 들어왔는데 내가 간 보고 있어. 기다려봐. 너네들 공천에 대해서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거. 그거 중에 하나. 그럼 두 번째는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가 이거 우리가 흔히 무안 주고 우사 주고 꼬리 자르기를 이준석이 하는 것 같으면서 나는 도망친 거야. 저는 내가 그렇게. 이제 잘려 나가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를 명분이 없었어. 명분이 없어. 나 좀 잘려 나가는 그. 그래서 이제 알아. 나 이준석이 그랬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준석이 국힘이고 용산이고 공천권 들고 와서 자기한테 싸바싸바 빌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올려줬는데 사실상 좀 웃어준 거죠, 사실. 그러면서 본인은 잘리면서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저는 이제 후자지 않을까. 그러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이 신당에 대해서 60% 정도 준비가 완료됐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이준석이 60% 정도 신당을 예, 그건 6%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스라이팅 두 가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다 이제 곧 이것도 지능순으로 탈출한다. 그 천하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순천의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힘 안에서 굉장히 험지에서 당협을 지키고 있는 이거 하나로도 굉장히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이준석을 따라가는 순간 천하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탈당 안 할 거고, 그죠? 이제 그 지금 방송에 나온 그 이 도의원은 이제 이기인인가 뭔가. 네, 예, 이 도의원은 이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본인이 꼬리 자르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 그다음에 뭐 두 사람 남아 있는 또 사람. 허은아 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지능순이라고 했잖아요. 지능순. 지능순으로. 허은아가 좀 늦지. 네, 그래서 그죠? 지능순으로 거기에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준석이 현역 의원이 함께 할 것 없다라고 봐야 되고 60% 준비가 됐다. 6%도 아니고 아예 신당 창당을 할 마음조차 없었다. 군불만 뗐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제 관종이니까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겠다. 나 좀 잡아달라. 이런 아니, 건데.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두 번 가출할 때 윤 대통령이 통 크게 끌어안았잖아요. 네. 그걸 또 기대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땡깡 보니까 와서 끌어안고 나 좀 공천 화끈한데 주어라. 네. 아니면 비례. 나 좀 끌어안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 중에 그런 식으로 또 한번 끌어안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실 거고 김기현 당대표도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스탠스로 가지도 않을 거고 국힘이 이번 총선은 국민의 마음을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치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이준석이다라는 파악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버리냐 아니면 조금 덜 아프게 버리냐에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책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니는 버림 당하기 전에 고만 난리 부려라라고 저는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야, 그 우파에서 나 그거 한번 설문조사해야 되겠다. 우파에서 그 국민 밉상 이거 밉상 바친 넘에서 넘. 이제 준석이가 1등 할 것 같은데 준석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장제원, 후보군에. 유승민 네. 뭐 이렇게 해서 국민 밉상. 그러니까 좌파 얘네들 이재명 이런 애들 빼고 네네네. 우파만 네네네. 그 이준석 1등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또 누구 있어요? 자, 내가 얼핏 떠오르는 게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장제원 이거 조물애기들 빼고 이 천하용인 얘네 큰 약간 애들. 메인들만 인용환이 들어갈까 말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윤여한 아니, 혁신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그렇죠. 이렇게 나쁜 것도 있다지만 맞아. 큰 좋은 일은 쪽. 해주셨으니까 거기 김기현 당대표도 넣으면 안 돼요? 김기현. 내가 한번 여론조사 한번 설문조사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1등 할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죠. 저도 그쪽으로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김영일 소장이었습니다.